안녕하세요, 척수장인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맡은 척수장인 당사자이자 재활약과 전문의 김동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척수장인의 욕창관리입니다. 여러분, 욕창은 단순한 피부 상처가 아닙니다. 치료가 늦어지거나 감염이 심해지면 큰 수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관리만 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척수손상 후 욕창은 아주 쉽게 발생하며 매우 치명적입니다. 척수손상 환자 중 25%, 많게는 66%에 이르는 발생률을 보이며 욕창을 가진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4.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욕창에 대해 척수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보호자들께도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욕창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욕창이란 과거 압박 궤양이라고도 불리며 돌출된 뼈 위의 피부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 발생하는 궤양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궤양이 없는 홍반만 있는 욕창 1단계부터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서 압박 손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창 발생의 주요 원인은 압력입니다. 일반적으로 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피부에 압력이 가해지면 피부의 산소 공급이 감소하며 조직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러나 피부 주위 상태에 따라서 훨씬 짧은 시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력 외에도 미끄러져 내려오는 힘, 즉 비스듬히 침대에 누울 경우 침대와 피부 사이에 생기는 피부가 찢어지는 힘인 전단력, 그리고 마찰력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피부 손상의 외력이 됩니다. 이 외에도 요실금, 경직, 영양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흡연,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등이 욕창을 재발이나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욕창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부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침대에 똑바로 누우면 꼬리뼈 위쪽과 발 뒤꿈치에 압력이 가해져 욕창이 많이 발생합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대퇴골의 대전자 부위에 욕창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활치료가 시작되어 휠체어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좌골 부위에 욕창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욕창의 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창의 단계를 잘 파악해야 향후 욕창 관리 또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창은 손상된 조직의 깊이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눠져 있고 그 외에 2개의 상태를 포함하여 총 6개의 상태로 분류합니다. 1단계는 비창백성 발적으로 표피는 정상이나 30분 내로 없어지지 않는 홍반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2단계는 부분층 피부 손상으로 표피 또는 진피로 손상이 진행된 얕은 상처입니다. 얕은 개방성 궤양이나 수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삼출액, 즉 진물이 분비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전층 피부 손상으로 피부와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된 경우입니다. 지방은 볼 수 있지만 근육, 힘줄 뼈는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처 바닥으로 괴사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단계는 심부 전층 피부 손상으로 근육, 힘줄, 인대, 관절, 뼈까지 노출됩니다. 광범위한 조직 손상이 동반되며 괴사 조직과 가피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단계 불명확 상태가 있는데 상처 바닥이 두꺼운 가피나 많은 괴사 조직으로 덮여 하부 조직의 깊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괴사 조직을 제거한 후에야 정확한 단계 판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부 조직 압박 손상 상태입니다. 피부에 상처는 아직 없지만 피부 하부 심부 조직 손상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자주색 또는 젓갈색의 피부 변색이 있을 수 있고 혹은 혈액이 찬 수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압박이 심해지면 빠르게 3단계 또는 4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욕창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욕창 예방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부가 지속적으로 외부의 힘을 받는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소한 2시간에 한 번씩 체외 운동을 한다고 많은 임상지침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와 보호자의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이론적으로 근거도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효과적인 간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개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침대 생활을 많이 하는 척수장애인의 경우 침대 머리를 30도 정도 올리게 되면 몸이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청골 부위에 전단력이 생기게 되어 욕창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대 머리를 비스듬히 올려서 기대에 앉아있는 자세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똑바로 누우면 청골 부위 압력이 높아져 욕창이 쉽게 생길 수 있고 90도 옆으로 누우면 대퇴골 대전자 부위 압력이 높아져 욕창이 생기기 쉬우며 어깨 통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옆으로 30도 정도 몸을 기울여 눕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누우면 엉덩이에 두꺼운 볼기살이 침대에 닿게 되므로 욕창 발생의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휠체어에 오랜 시간 앉게 되면 욕창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게 되면 30분마다 좌골 부위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두 팔로 상체를 들어 엉덩이를 올리도록 교육했으나 이럴 경우 어깨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일 좋은 방법은 몸통을 앞으로 충분히 굽혀서 엉덩이가 휠체어 방석에서 떨어지도록 하거나 좌우로 몸을 움직여서 압력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 휠체어 중에서 좌석이 90도 각도로 유지한 채로 뒤로 넘어가는 틸팅 기능을 가진 휠체어가 있는데, 전동 휠체어를 타는 척추장애인 중 팔의 근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혼자서 체위 변경이 불가능한 경수 손상 척추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30분마다 좌골 부위에 가해진 압력을 줄여주면 욕창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부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역시 욕창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소변이나 대변이 피부에 묻으면 습기와 세균으로 인해 피부가 쉽게 손상되어 욕창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금이나 배변 실수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오염된 피부 부위를 깨끗하고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거나 전용 세정제를 통하여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완전히 건조시킨 후 보호용 크림이나 피부 장벽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오염이 생기면 즉시 교환해 줘야 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잘 실천하시면 욕창 발생의 확률이 낮아지게 되며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욕창 관리를 위해서는 영양 관리 또한 특히 중요합니다. 욕창은 집에 벽이 무너진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벽을 보수하려면 공사에 필요한 재료들이 필수적입니다. 벽돌에 해당하는 것이 단백질이므로 우유, 계란, 콩, 두부, 살코기 등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일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60kg 성인 기준 하루 7단위입니다. 단백질 1단위는 달걀 1개, 두부 4분의 1모 또는 우유 200cc에 해당하므로 하루에 달걀 7개, 우유 1400ml 정도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섭취할 필요가 있으며 3, 4단계의 심한 욕창이 있는 경우에는 이보다 2배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섭취도 중요합니다. 비타민의 경우에는 C, A, E, D가 추천됩니다. 단백질 C의 경우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며 감귤, 딸기,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에 풍부합니다. 단백질 A의 경우 피부 점막 재생에 도움을 주며 당근, 고구마, 시금치, 간, 달걀 노른자 등에 풍부합니다. 비타민 E의 경우에는 항산화, 세포막 보호에 도움이 되며 견과류, 식물성 오일, 아보카도에 풍부합니다. 비타민 D의 경우에는 면역, 근육 기능,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간접적으로 욕창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광화 우유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일 과일, 야채나 견과류를 통해서 비타민 섭취를 늘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타민 보충제를, 영양제를 보충하는 것도 욕창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자, 혈색소 수치가 낮으면 욕창 부위까지 영양 성분이 전달되는데 그러한 기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빈혈이 확인된다고 하면은 검사를 통해서 철결핍성 빈혈을 확인한 후에 필요한 경우에 철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분은 특히 소고기, 굴, 콩류, 조개, 계란 노른자, 깻잎, 시금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칼로리와 단백질, 비타민의 공급은 욕창 치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과 비타민을 비롯한 영양 섭취에 각별히 신경 쓰며 식이요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욕창 치료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욕창으로 인한 감염이 약화될 경우에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욕창 부위 소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서 올바른 소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창 소독의 경우 생리식염수로 상처를 세척하여 조직의 재생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가 건조한 상태보다는 적절한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과산화수소나 베타딘과 같은 강한 소독제는 감염균뿐만 아니라 상처 회복에 필요한 섬유아세포나 각질세포까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조직 재생에 지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된 상처가 아니면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다양한 욕창 드레싱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투명 접착 필름, 하이드로콜로이드, 폼, 알지네이트 등이 있으며 욕창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폼과 알지네이트 제품은
진물이 많이 나는 상처에서 삼출액을 흡수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고, 하이드로콜로이드는 괴사 조직을 자가용해시켜 제거하거나 삼출액이 거의 없는 상처에서 조직 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염된 욕창의 경우에는 항생제 연고를 사용하거나 은이 함유된 욕창 소독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폐혈증이나 연부조직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신적인 항생제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않는 4단계 욕창의 경우에는 피부 피판술이나 근막 피부 피판술과 같은 수적인 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약 3에서 6주간 침상 안정을 한 뒤에 점차 활동 범위를 넓혀 휠체어 사용을 시작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 척수장애인들이 특히 화상에 유의해야 척수 손상으로 인해 감각과 운동 기능이 저하되어 화상의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겨울철에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화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구체적인 화상 예방 활동들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 시에는 먼저 물의 온도가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샤워를 할 때는 감각이 있는 부위부터 물을 맞아서 안전한지 확인을 하며, 감각이 저하된 부위에는 37도에서 38도의 미지근한 물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사를 할 때 척수장애인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휠체어에 앉은 채 뜨거운 음식을 무릎 위에 올리거나 다리 사이에 끼우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화상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휠체어에 앉아 뜨거운 음식을 드실 때에는 식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식사하지 말고 반드시 식탁에서 식사를 하거나 휠체어용 식판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겨울철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담요나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척수장애인이 많은데, 이러한 제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낮은 온도로 설정하더라도 열이 지속적으로 가해져 저온 화상을 입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라디에이터나 전기 히터 같은 난방 기구에 가까이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화상이 입었을 경우에는 먼저 수돗물이나 차가운 물에 화상 부위를 담가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충분히 식혀주시길 바랍니다. 옷을 입은 상태라면 옷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차가운 물에 적셔 화상 부위를 냉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상으로 물집이 생겼을 때에는 동전보다 작은 크기의 물집은 굳이 터뜨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집을 이루는 피부는 외부 세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자연스러운 방어 역할을 하므로 함부로 제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집이 동전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터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소독을 철저히 한 후 주사바늘로 조심스럽게 일부만 터뜨려 배액을 하고, 피부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적절한 드레싱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욕창 예방 방석과 매트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을 잘 사용하기만 해도 욕창 발생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욕창 예방 방석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며 사용하는 휠체어 형태나 장애 정도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 시에는 편리함뿐만 아니라 내구성도 반드시 같이 고려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기방석은 로우 방석이 대표적인 제품이며 마찰을 줄이고 통기성이 좋아 많은 환자분들이 선호합니다. 이 외에도 스타 방석처럼 일정 부위의 압력을 조절하거나 꼬리뼈 쪽 압력을 줄이도록 특화된 제품도 있습니다. 둘째, 젤 방석은 좀 더 특성상 액체 같으면서도 고체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압력을 분산하는 데 효과가 뛰어납니다. 다만 강도 높은 활동 중에는 방석이 터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벌집 방석은 벌집 모양의 구조로 압력 분산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된 경우 방석을 잘라내거나 덧대는 등 조정이 필요하므로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휠체어 럭비, 농구 등과 같은 역동적인 스포츠 활동 시에는 벌집 방석을 권장하고, 일상생활에서는 공기방석이나 젤 방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간혹 도넛 모양의 방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넛형 방석은 바닥면이 평평하지 않고 오히려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앉은 자세가 변형이 일어나거나 균형을 잡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운데 부위에 정말 우혈과 부종을 유발시킬 수 있어서 욕창 회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욕창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공기가 많이 들어간 욕창 예방 방석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공기 방석에 공기를 가득 채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를 과도하게 너무 집어넣으면 방석이 빵빵해져서 압력 분산이 되지 않아
오히려 엉덩이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력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가정에서도 쉽게 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석 앞쪽에 있는 공기 잠금 장치의 녹색 버튼을 누른 뒤 공기 주입구를 열어 방석에 공기를 가득 주입합니다. 다음으로 주입구에 연결된 펌프를 분리하면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일부 빠져나오게 됩니다. 소리가 어느 정도 멈추게 되면은 공기량이 방석 전체에 고르게 퍼지게 된 것이므로 이때 주입구를 잠깁니다. 다음 환자를 방석에 앉힌 뒤 보호자는 환자의 엉덩이 아래 돌출된 뼈, 좌골 부위에 손을 넣어 확인합니다. 이때 엉덩이와 방석 사이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손가락 끝이 바닥에서 1.25에서 1.5cm 정도 뜨는 느낌이 들 때까지 천천히 공기를 빼고 그 상태에서 주입구를 잠깁니다. 방석을 평평한 곳에 두고 손바닥으로 크게 원을 5-6번 그리며 공기가 고르게 분산되도록 합니다. 다시 환자를 방석에 앉힌 뒤 골반과 몸통을 바르게 정렬하고 마지막으로 공기 잠금 장치의 빨간 버튼을 눌러 완전히 잠그게 됩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환자의 체중, 전신 상태, 욕창의 위치에 따라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공기 주입형 매트리스가 가장 효과적이며 두께는 10cm 이상이 적절합니다. 다만 공기 주입형 매트리스는 환자의 기능 수준에 따라서 매트리스 위에서 자세를 유지하거나 이동할 때 다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척수장애인의 욕창 관리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은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척수장애인의 재활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협회는 2004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척수장애인의 일상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척수장애 아는 만큼 행복한 삶이라는 책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책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한척수학회, 대한재활의학회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여 척수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척수장애 길라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모바일이나 PC로 다운로드 없이 쉽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자, 욕창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 외에도 척수장애란 배뇨 및 배변 관리, 척수손상 합병증, 평생 건강관리 등 시리즈 교육 영상이 있으니 함께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